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내는데 왜 일본의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인가요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안 돌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이 돈을 받습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맡기고 돈을 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시중에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화폐의 유통을 늘립니다. 이렇게 민간에 들어간 돈은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고 이 돈이 대출이 되고 다시 사용되고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고 대출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최초의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의 몇 배에 달하는 파생통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파생통화가 크면 클수록 돈이 시중에 잘 도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적은 돈을 찍어도 경제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부가 민간에 돈을 뿌리면 돈을 번 개인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고 대출을 받지 않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있어 보이게 설명드리면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과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는 지급준비금을 합한 것을 본원통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중에 돈이 돌아 파생된 모든 통화까지 합한 것을 M2 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광의의 통화를 본원통화로 나누면 국가에서 본원통화의 몇 배의 돈이 돌고 도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화승수라고 부릅니다. 그림과 같이 일본의 통화승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면 평균 2%를 넘지 못하고 최근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미국과 비교해봐도 일본의 소비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저축률을 미국과 비교해봐도 일본의 저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가계부채 또한 58%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돈을 퍼주면 그것으로 돈을 번 개인과 기업들은 그 돈을 소비하고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대출이 되고 소비가 되는 순환이 일어나야 돈이 돌고 물가가 오르는데 일본의 경우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풀어주면 개인들은 그 돈으로 저축을 할 뿐 소비는 더 줄이고 대출도 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을 아무리 뿌려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개인과 기업들의 배만 불러주는 것이죠.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일본의 항의 및 IOC의 권고로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삭제하는 이런 합의를 하였으나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에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훈련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여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자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의 뜻을 밝혔으며 국회의원 마루야마는 전쟁을 해서라도 독도를 빼앗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우리 영토를 이유 없이 침탈하려는 국가가 적국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주요 소재 및 부품 수출을 규제하여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보복은 실제 폭탄이 떨어지고 군사력이 동원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7월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일본향 수출 감소폭은 0.3%인데 반해 일본의 우리나라향 수출 감소는 마이너스 6.9%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국에서도 일본을 두둔하고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림은 실제 댓글 화면이고요. 육설 등으로 필터링된 댓글은 3,800건입니다. 이 중 절반은 친일적인 발언과 육설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한글을 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팩트를 설명하면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서 반박을 하거나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댓글을 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거나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악성 댓글을 달고 가짜 뉴스를 더욱더 퍼뜨릴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지속하고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강하게 단합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한 해 동안 쓰고 오는 돈이 5조 7천억 원이며 여행업의 생산 유발 개수 2.068을 곱하게 되면 사실상 1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일본의 실물 경제에서 빠져나가고 고용 유발 개수 및 부가가치 개수를 적용하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분석을 영상을 통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여행 안 간다고 일본은 끄떡없다. 일본 경제에서 10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안 오면 더 큰 피해가 오니까 선동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등의 반박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불매운동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달리 한국 관광객 감소로 일본 중소도시들의 실질적인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소도시의 한국인 관광객 의존 비율은 30%가 넘기 때문입니다. 여행객 수의 객관적인 추세는 국내 상위 여행사들의 패키지 송출객 수를 근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발표된 모두 투어의 7월 일본 패키지 송출객 수는 1.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6% 감소하였습니다. 하나투어 또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6.2% 패키지 송출객 수가 감소하였는데요. 이달 7월 8월은 미리 예약한 여행을 취소할 수 없었던 상태의 데이터라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여행객 감소폭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송에서는 혐한 발언을 역없이 내보내고 있는 등 혐한 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행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여행 감소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국에도 월별 1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관광을 간다는 것도 좀 많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업체들도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이 지연되면서 매출 감소라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규제가 불가능한 해외 100% 생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지방소도시 상인들부터 일본 기업들까지 현재 아베 정부를 비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8%로 지난달보다 5% 더 올랐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하는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65%가 찬성하였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대마도의 일부 상점을 방문하면 볼 수 있는 표지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실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본의 상인들은 앞에서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지 모르지만 그들 중 상당수도 속마음으론 아베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본의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초만 해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긴급 물량을 요구했을 때 일본 정부의 승인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 수출처를 찾고 국산화를 완료하자 우리나라의 생산기지를 건설하거나 중국의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까지 제품을 판매할 테니 자신들의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반값 덤핑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진작에 해외 생산 재고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왜 당시에는 거부를 하고 이제서야 그럴까요? 겉과 속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서라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처의 수출처 및 국산화 움직임을 저지하겠다는 수작일 뿐입니다. 더욱 강력하게 제품 여행 등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소재 부품의 탈일본화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명 정치와 구분하여 일본과 민간 교류는 지속해야 하고 불매운동은 혼자 조용히 해라 라며 냉정함을 찾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무엇이 정말 냉정한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의견이죠. 산업 구조상 일본이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면 반도체, 기계 등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반면 일본의 경우 일부 기업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맞대응을 하면 최악의 경우 일본의 규제 품목이 더욱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민간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죠. 사실상 지소미아 파기 외에 별다른 정부 차원의 맞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에 대한 일부 수출 승인을 내준 것 그리고 추가적인 수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공식적인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의 효과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냉정을 찾는다면서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 자체를 혼자 조용히 하고 모든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만을 바랬다면 수출 승인 시기만 더욱 길어지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뿐입니다. 반일 감정 격화로 실제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한 조속한 사태 해결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불매운동을 안 한다고 사태 해결이 빨라졌다면 안 할 문제겠지만 경제 전쟁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더 빨리 끝나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더 냉정하고 현명한 대응이었고 현재까지 우리 국민분들